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3권이 나온 줄 몰랐는데 한 1년 전쯤 나왔더라고요. 2025년 3월쯤에. 그래서 빌려왔습니다. 하나씩 풀어볼 건데 이게 1권, 2권도 제가 풀면서 다 기록을 남겨놨었어요. 한번 봐야지. 이분이 어린이 책도 풀었더라고요. 푸른 게 아니라 출판했더라고요. 그래서 손 엄청 크게 보인다. 그래서 그것도 빌려왔어요. 어린이 책도. 한국의 탐정들에게 사랑하는 한국의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열광적으로 호응해주신 여러분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살지만 여러분만큼 이 게임을 즐기는 독자들이 없기에 오히려 가장 가깝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드리드의 제 아파트에서 갇혀 지내는 동안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어느새 8개국 이상에서 3권에 이르는 시리즈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독자들의 성원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국경을 넘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 사건들을 즐기는 한국의 탐정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그 문화를 손수 체험해보기를 오래전부터 꿈꿔왔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만든 12개의 미스터리 사건은 여러분도 즐겁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뭔가 12개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하나하나 푸는 게 너무 아쉬워. 연역적 사고를 알아? 자, 12개 시나리오 중에 뭘 할까요? 아우, 2번은 너무 잔인한 그림. 수상한 이유? 재밌을 것 같은데? 케이스 5번째. 수상한 이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스 첫 번째는 여자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쇼커트라 남자가 여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남자 머리를 하고 있는데 옷은 여자 옷이고 좀 애매한데? 뭐지? 뭐지? 어떻게 뭐부터 먼저 하지? 케이스 5번째? 수상한 이유 72쪽. 이거 안 보도록 조심해야 돼요. 미리 보지 않도록. 단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수상한 이유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해볼까요? 케이스 5번째 수상한 이유. 글을 다 읽진 않을게요. 공동주택. 근데 공동주택인데 다툼이 끊이질 않는데요. 공동주택. 피해자가 추락을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단순히 혼자서 이제 추락을 한 게 아니라, 투신을 한 게 아니라 창문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무언가에 세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둔기에 의해 가격을 당한 거죠. 무언가에 세게 맞았다. 자, 해볼까요? 파나데로 거리. 어떤 남자가 양말이 되게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양말이 무슨 빨간색 양말을 신고 있는데 이 양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양말이 그렇게나 뭔가 화려할 필요가 있나? 자, 단서는 총 5개거든요. 아이의 이 사건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해의 홍보를 위해 각색한 거래요. 저는 사실 그거는 안 봤던 게 셀레나 고메즈? 뭐 그래 괜찮아. 근데 백인 할아버지 2명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 구성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총 3명이 주인공인데 그중에 2명이 백인 남자인데 심지어 할아버지. 그러니까 백인 할아버지. 그리고는 젊은 여자? 이 조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러니까 백인, 흑인, 동양인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인종을 다양하게 넣거나 연령을 다양하게 넣어야 되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2명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았어. 자, 아이의 일기를 읽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이웃의 냉장고를 조사하기. 이것 봐요. 내가 양말 얘기했지. 다 이제 스포일러일 수 있으니까 이미 푸신 분들만 볼 거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이거 피해자 시신 보자마자 양말 이상하다고 했죠. 왜냐면 양말이 저렇게까지 화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6개 집 중에 좌측 하단의 집에 똑같이 생긴 양말을 갖고 있어, 저 사람. 그리고 벽지도 독특해. 뭔가 공도 막 이상한 공을 갖고 있어. 테니스 채가 있고. 저 집이 뭔가 수상한데 저 집은 단서에 없네요. 어쨌든 좌측 하단 집에 있는 남자가 똑같은 디자인의 양말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건 것 같아. 그 다음에 피해자 집 아래층의 이웃의 책상을 살펴보기. 우측에 이웃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뭘부터 먼저 할까요? 뭐부터 먼저 할까? 저 이웃의 냉장고가 좀 궁금해요. 78쪽 먼저 가볼게요. 보면 안 돼, 이거. 다른 거 보면 안 돼. 근데 이거 78쪽 보는데 79쪽에 답이 나와 있는데 79쪽 잠깐만요. 78쪽이죠. 78쪽.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안경이 되게 독특하네. 노란색 안경인데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림이 나오네. 그죠? 남자야 여자야? 그것도 모르겠네. 여자네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사람 냉장고에 붙어있는 사진에 노란색 안경을 갖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금발이에요. 가슴을 왜 이렇게 근데 골든 캐러멜 월넛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시피는 뒤편에 있음. 월넛? 저게 왜 나왔을까요, 굳이? 월넛이 호두 아니에요? 호두? 막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피해자가. 그래서 그 케이크를 먹이고 뭔가 그런 게 아닐까. 경찰서 제출용 고발장. 고발인은 배달원이 문 앞에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자세하게 읽으면 상자를 도난 당했네요, 이 사람이. 상자 도난. 라켓, 양말, 노란색 꽃병. 어머, 좌측 하던 남자가 도둑이었네. 그리고 그 양말 중에 하나를 피해자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니는 피해자가 내 물건을 도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 아닐까요? 실제 범인은 좌측 하단집에 있는 남자인데 저 사람이 꽃병 훔쳐가고 라켓 훔쳐가고 양말 훔쳐간 건데 저 양말을 신고 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저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고발을 할 때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고발을 하지 않아요? 그니까 저 양말 신고 다니는 걸 보고 저 남자가 도둑이다 생각해서 고발을 한 거야. 그거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뭔가 이 좌측 하단 집 사는 남자는 자기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양말을 피해자한테 선물한 걸 수도 있어. 그 양말 좀 신고 다니라고. 그래서 시선이 그 남자한테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74쪽 한번 볼게요. 케이크 이것 봐. 내가 월넛 케이크 얘기했었죠. 반드시 왠지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왠지 그런 월넛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거든. 그거를 굳이 냉장고에 붙여놓을 필요가 없거든. 호두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 케이크를 먹인 거야. 그거 봐, 이것 봐. 이 집에도 와인이 있잖아. 저 와인 그 여자가 아까 먹고 있었던 와인 같은데? 이거 봐, 똑같은 와인이잖아. 양말! 당신의 이웃을 더 배려하라. 캔 음료. 저런 것도 본 적 있나? 조심해야 돼. 캔 음료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야. 그니까, 도둑인 줄 알고, 그 양말 박스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데, 아니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이 좌측 하자는 남자가 다 훔쳐갔는데 양말은 안 훔쳐갔던 거야. 근데 양말은 하필이면 피해자가 훔쳐간 거야. 그래서 하나를 이 남자한테 준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어쨌든 택배 박스 자체가 이 사람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좌측 하단 집 남자가 가진 야구공이랑 피해자가 가진 피라미드의 그 무늬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둘이 커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숫자 6이 써져 있는 뭔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집에는 숫자 9가 있거든요. 이건 의미가 없나? 어쨌든 양말 대표 사진 이 집에 있는데 저 이상한 무늬의 저것이 이 피해자의 집에도 있고 저 남자의 집에도 있다는 거는 둘이 무슨 관계다. 친구 관계거나 연인 관계거나. 잠깐만요. 친구 관계거나 연인 관계야. 근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훔쳤거나 아니면 이 그 노란색 옷 입은 남자가 맨날 훔치다가 그 훔친 양말을 자기는 하나 갖고 자기 남자친구한테 준 거지. 근데 하필 그게 걸린 거야. 그래서 죽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범인은 그 노란색 안경을 쓴 여자분이에요. 증거는 월넛 케이크를 해가지고 피해자 집에 가서 먹인 거야. 와인도 같이 마셨어. 똑같은 브랜드의 와인이야. 그리고선 죽인 거야. 왜? 이유는 자기 물건을 계속 훔쳐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훔쳐갔던 진범은 따로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한 번 훔친 거거나 아니면 훔치지 않았는데 저 남자가 그냥 택배 박스 채 준 거지. 자기는 양말 하나 갖고. 거기까지 제가 추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직 증거를 2개밖에 안 봤어요. 근데 사실 증거 하나 봤을 때 이미 아니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도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양말이었잖아요. 근데 그 양말이 하필 저 남자 집에 있었고 같은 양말을 갖고 있다는 건 둘이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건데 이웃의 냉장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월넛 케이크부터가 뭔가 수상했어. 저 알러지로 누군가를 분명히 조졌겠구나 했는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브랜드의 와인과 그 케이크 정확히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양말 박스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고발장이 이웃의 냉장고에 있었던 거야. 잘 봐. 네, 사실 이웃의 냉장고 조사할 때부터 자기 걸 도난한 사람에 대한 고발장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것부터가 그 살해 동기였던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전 밝혀낸 것 같으니까 이웃의 책상, 이웃의 휴대전화부터 볼까요? 새 메일 한 개. RRHHIN influence RRHH influence XX 계단에서 바퀴벌레를 해방하고 있는 여자아이? 아이의 일기도 재밌겠다. GMG 일몰. 일몰 저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트리스탄 알바 초코리 XX 트리스탄 알바. 트리스탄 알바. 지금 벽지 제가 되게 독특하다고 이상하다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왜 벽지가 저렇게 독특한가? 그러면 좌측 하단 사는 집 남자 이름이 트리스탄 알바인 거예요. 그럼 경과를 하려는 게 있었던 거는 트리스탄 알바네요. 아이고 보인다. 조심해야겠다. 생명이 보이면 안 되니까. 보이네. 경과류 알려르기 있었던 거는 트리스탄 알바인데 참 뭐지 그러면? 그러면은 그 케이크를 사실은 트리스탄 알바를 갖다 줬는데 트리스탄이 피해자한테 준 건가? 근데 둘 다 경과를 알려주고 있었던 건가? 헷갈리네. 새 메일은 누구한테 온 거야? 응? 프린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77쪽 프린트가 잘못됐네. 손이 2개가 프린트가 됐어. 프린터를 왜 이렇게 했대? 다음에 이웃의 책상 한번 볼게요. Maria Mendoza, Maria Popoli, Maria Mendoza. 매일 저녁 7시 30분 놓치지 마세요. 건축가 대리석 문쟁 컬렉션. 저거다. 저거네. 대리석 문쟁 컬렉션. 하나 공을 얘가 갖고 있고 피라미드는 또 누가 갖고 있고 피해자가 갖고 있고 네모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URL 접속하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면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199쪽을 확인하세요. 뭐 말이지? 프로젝트 웹페이지에 접속하라고? jbooks.joins.com 프로젝트에 접속해보래요. 저 접속 한번 해볼게요. 네, 접속하니까 마리아 멘도사 건축가로 나오면서 한국말로도 다 번역이 돼 있네. 좋다. 건축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므로. 이게 한국 IP로 접속하면 한국어로 보여주고 이런 건가? 비밀번호로 비공개 액세스인데
비밀번호가 전 여자친구 마누엘라의 성이거든요. last name. 모르죠? 마누엘라라는 사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75쪽의 아이의 일기죠. 이웃집 다리오 아저씨. 마누엘라? 전 여자친구? 그치. 같이 간식을 먹었지. 그때 1시간 하나의 범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 버렸다. 검은색 머리. 그 집 개를 발로 찼다? 우와. 개를 발로 찼대. 개를 발로 찼다. 나는 그 노란색 안경 쓴 여자가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마누엘라? 전 여자친구 마누엘라의 성? 그게 뭐지? 트리스탄 알바, 마리오 멘도사. 저녁 7시 반. 일몰. 7시 반에 그 프로그램이 하는데 7시 31분에 짐쥐가 그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경과를 알려르기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왔고. 다리오? 전 여자친구 마누엘라의 성? 모르겠는데? 자, 우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여기 메일 주소가 하나 나오는데 메일 주소가 되게 독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 메일 주소가 의미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혹시 안 푸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 근데 이 메일 주소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사람은 뒤쪽을 보라고 해서 뒤쪽을 봤더니 저 이메일 주소를 우리한테 괜히 준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돼요. 그럼 답장을 받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마리오 멘도사 건축가의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사람 전 여자친구의 라스트 네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어디를 봐도 이 사람 전 여자친구의 라스트 네임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전 여자친구의 라스트 네임을 알려면 저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어려운 트릭이었던 것 같아요. 저 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야만 이 마리오 멘도사 건축가의 그 뭐라고 하죠? 건축 도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건물이 파나데로잖아요. 파나데로 거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동향이라고 써있어요. 동향. 그래서 저는 이 우측 하단 아저씨네 집에 짐 G라는 사람이 살잖아요. 저 사람이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트위터를 올렸길래 전 이 사람은 벗어났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트리스탄 알바는 본인이 견과류 알러지가 있잖아요. 근데 호두 그가 들어간 케이크를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2명을 제외했던 이유는, 한 명은 그 시간에 트위터를 올리고 있었다. 한 명은 본인도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데 저 케이크 먹을 리가 없다였는데, 그리고 증거가 검은 머리였잖아요. 검은 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의심했던 상업 가운 입은 분은 노란 머리고 2층에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1층에 사는 남자 중에 한 명인데 중간 아저씨는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중간 아저씨의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회사랑 연관이 된 사람이고, 우측 하단 아저씨는 피해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나온 거는 일단 저 남자가 짐 G라는 남자가 자기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트위터를 예약 업로드를 한 것 같아요. 1몰이라고 예약 업로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동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고 1몰은 서향일 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가짜로 사진을 올린 거고, 트리스탄은 견과류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호두가 들어간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고, 그럼 살해 동기는 무엇이냐? 피해자인 다리오가 파트너로 있는 회사 에이전시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좌절한 마음에 죽인 거고, 그리고 평소에도 이웃들이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좌측 하단 친구 좌측 하단에 있는 노란색 옷 입은 남자의 개를 다리오가 가끔씩 때렸다고 했나? 발로 찼다. 발로 차고 이러면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양말은 근데 왜 얘네 집에 둘 다 애 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다음에 양말도 훔치고 막, 그래서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죽인 거는 가짜 사진을 올린 짐인 거죠. 그럼 제가 다 푼 거 같으니까 한번 사건의 실마리를 볼게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범인을 공격한 도구는 마리오 멘더서가 대리석 문진 컬렉션이 있는데 동그라미, 피라미드 모양의 네모였잖아요. 정육면체. 근데 지금 보면은 원래 동그라미랑 네모가 피해자의 집에 있었는데 동그라미랑 네모가 없어졌네요. 근데 동그라미는 이 친구 집에 있어요. 평소에 걔 때문에 싸웠다고 했던. 네모는 짐의 집에 있겠죠? 네모가 하나 없네. 둘이 어떤 음식을 함께 먹었는지. 와인과 케이크를 먹을 수 없는 사람?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알바는 먹을 수 없죠.
와인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와인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은 이 집에서 샤워를 하고 와인을 마시고 있었던 거야. 지금 샤워를 했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죠? 이메일을 보내면 네.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와인과 케이크를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케이크는 견과류 때문에 못 먹는 건데 와인은 이 사람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자, 오, 사건 해결이 되게 기네요. 네, 하나씩 볼게요. 살해 동기가 다 있어 보이죠? 그쵸? 도둑은 그 사람이고, 그쵸?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 훔쳐간 곳으로.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음. 오, 그건 몰랐어요. 그가 예전부터 피해자의 아파트를 차지하여 복층을 짓고 싶어 했다고? 그건 몰랐는데요? 아, 1층, 2층? 그렇네. 이 사람 위층에 피해자가 살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해 동기가 있네요. 아이스크림 케이크구나. 그쵸? 아, 어린아이도 용의자로 봤나 봐요.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했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마실 수 없다, 이 말이구나. 오, 그 편지도 중요했었네요. 그 잘라서 붙인 편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글씨가 잡지에 나온 글씨인데 이 건축가는 그 잡지를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었다? 그건 생각 못했네요. 음, 그쵸, 그쵸. 동양이라고 했죠. 맞아요. 오, 그 도둑 집에서 동그라미 야구공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훔쳐간 거래네. 자, 얼추 맞췄네요.
근데 그 케이크는 뭔 상관이지? 그 위층 여자한테 레시피를 받은 걸까요? 왜 하필 그 케이크를 만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또 같은 브랜드의 와인을 마신 이유는 뭐지? 나름 흥미롭네요. 사실 처음에 너무 명확하게 그냥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 레시피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저는 그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동향이냐 서향이냐 그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사실 동향 이 증거가 없었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풀이해보겠습니다.